인생은 진짜로 시작된다. 60세 이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퇴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 중 많은 사람, 특히 한국 사람들은 종종 조용하고 고립된 기간을 떠올립니다. 자녀들이나 남은 빈약한 혜택에 의지해 사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이는 자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묵묵히 견디며 긴 침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늙으면 이만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인천시에 사는 68세 박미숙 씨의 실화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전쟁 후 한국 세대의 전형적인 여성이었습니다. 20세에 결혼하여 세 자녀를 키우고 15년 동안 시댁을 부양했으며 거의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65세가 되었을 때 더 이상 결혼하지 않았고 자녀들도 모두 집을 나갔을 때 그녀는 갑자기 집안이 으스스하게 조용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식사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았고 아무도 덤마, 오늘 기분이 좋아?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전화할 사람도 없고 전화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녀는 노년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단순한 말에서 미숙 씨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 집 근처 공원을 20분 정도 걷고 아이가 집에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차 한 잔을 직접 만들고 지역 주민센터에서 무료 그림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미소 짓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 자신이 행복해지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근처에 사는 남편이나 아이들이 없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압니다. 저는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미숙에게 노년은 더 이상 끝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술을 끊고 독립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본 후 60대, 70대 또는 80대이 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나를 위해 살았던 적이 있었을까?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살아가는 여정은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놀랍고 영감을 주는 결정. 인생에는 사소해 보이는 결정이 사람의 내면을 뒤흔드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며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68세의 박미숙 씨의 이야기는 그에 대한 강력한 사례입니다. 미치코 씨는 30년 넘게 도쿄 아사쿠사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녀가 요리할 뿐만 아니라 싱글맘의 사랑, 눈물, 회복력을 담아내는 단순하면서도 아늑한 공간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신 후 그녀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었고 가족의 주요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쉬는 날이 아닙니다. 불만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두 딸이 좋은 교육을 받고 편안한 삶을 살면서 결혼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꿈꿨지만 결코 기회가 없었던 삶을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녀에게 레스토랑에서 먹는 모든 식사는 희망을 되살리는 시간입니다. 각 고객은 그녀의 학비를 내고 아이들의 웨딩드레스를 사는데 도움이 되는 수입원이 됩니다. 그건 일이 아니야. 그것은 어머니가 34년간 묵묵히 짊어져온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누구에게도 여유를 주지 않는다. 그녀의 몸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 시장과 오후 상점을 오가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쉴 새 없이 물건을 나르던 손이 살짝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습니다.
멈출 때가 되었다는 것을요. 그녀는 마음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레스토랑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치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둡고 희생적인 장을 닫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두 딸은 곧바로 그녀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껴안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당신은 우리를 위해 평생을 희생했어요. 이제 우리와 함께 살아요. 우리가 당신을 돌보게 해주세요. 당신이 우리를 돌보던 것처럼. 많은 노부모의 꿈은 기억되고 사랑받으며 자녀와 함께 살도록 초대받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노인들이 홀로 사시고 돌봐줄 사람도 없는 경우가 드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초대는 은혜이자 보상이며 헌신적인 삶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확고하게 미소 지었다. 나는 당신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아요. 외부인에게는 냉정한 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것은 깨어남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왔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녀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에도 한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은 의존으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살기 위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작고 조용한 아파트로 이사했고 매일 아침 차 한 잔과 책 몇 권을 읽고 집 근처 공원에서 여유롭게 산책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는 법을 배우고 노인 클럽에 가입했으며 더 이상 모성기나 의존부로 정의되지 않는 삶을 찾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미숙 씨의 결정은 단순한 개인적 행동이 아니라 젊음을 묵묵히 희생했던 한 세대의 용감한 선언이었습니다. 즉, 노년은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기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충만하게, 자유롭게 말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는 여정. 박미숙 여사는 남편과 자식을 위해 40년 가까이 살아오며 청춘을 가정을 꾸리는 데 바치고 자신은 가장 아래에 두면서 살아온 끝에 마침내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별표 진정한 행복은 남에게 의지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별표 사람이 자신의 필요를 마주하고 자신의 필요에 귀 기울이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차분한 눈과 경험 많은 마음으로 그녀는 이제 자라서 각자의 삶을 사는 자녀들과 다음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가 남은 인생을 맡길 곳이 될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머니는 희망 없이, 의존 없이 남은 인생을 스스로 살고 싶어 합니다. 별표. 어머니와 할머니의 역할이 희생과 삶의 끝까지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한국 사회에서 미숙의 결정은 역풍과도 같았습니다. 놀라운 결정이었지만 용감한 목소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이 부양해야 하는 강남의 3층 집에서 계속 살기를 선택하지 않았고, 웃음은 없지만 추억은 가득한 내벽 안에서 조용한 식사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전주 근처의 시골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직접 요리하고 채소를 재배하고 이웃들이 그녀가 누구였든 상관없이 그녀를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미숙 씨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숨쉬는 모든 것에 행복을 느끼는 자립적이고 자립적인 여성이다. 매일 아침, 그녀는 나무 창문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비치는 시간에 깨어나 차 한 잔을 마시고 꽃이 만발한 살구 정원을 산책합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일정도 없고 며느리 건강을 체크하는 전화도 없고 결코 오지 않는 인사를 기다려야 하는 기분도 없습니다. 대신 그녀는 집 뒤로 흐르는 시냇물 소리를 듣거나 새로운 친구에게서 김치를 만드는 법을 배우며 즐거움을 찾습니다. 별표 새로운 삶은 시끄럽지 않고 다채롭습니다. 사치스럽지 않지만
자신에 대한 존중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별표. 그녀는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보내진 사진, 유채꽃밭 사이에서 밝게 웃고 있는 은발의 노부인의 사진, 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의 아들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별표. 엄마, 그렇게 보면 안심이 돼요. 별표. 박미숙은 자유만을 찾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찾았습니다. 별표. 그녀의 이야기는 기적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는 동안 자신의 마음에 충실하게 살기로 한 선택입니다. 다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며 살아온 삶 대신에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세요. 만약 당신이 60세가 되어 외로움, 길을 잃음, 변화하는 가족 생활 속에서 좌절감을 느낀다면 별표. 당신은 여전히 자신의 삶의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별표. 노령이 반드시 의존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완전히 새로운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별표. 자유의 장, 발견의 장, 평화의 장. 별표이죠. 그리고 미숙처럼 당신도 오늘부터 그 장을 쓸 수 있습니다. 은퇴 생활에서 소중한 보물 3가지. 박미숙의 은퇴 여정은 단순히 평화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독립과 자유 속에서 그녀는 누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은퇴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3가지 보물을 찾았습니다. 1. 개인의 자유, 참된 행복의 기초. 68세의 나이에 많은 사람이 자식과 손주들에게 의지해 조용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할 때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한국 여성 박미숙 씨는 시대의 흐름에 맞서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에게 효도를 요구하지 않고 물질적 안락이나 공식적인 조사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그녀는 수십 년 동안 감히 하지 않았던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시들게 만드는 것이 나이가 아니라 사회, 이웃, 가족으로부터의 보이지 않는 기대에 얽매이고 묶여 있다는 느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에게 보살핌을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일어나 세상으로 나가서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그녀는 한때 자녀들에게 저는 부담이 되고 싶지 않고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침묵 속에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누구의 허락도 기다리지 않고 독립적인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진짜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40년 넘게 살았던 서울 도심의 비좁은 아파트를 떠나 고성의 작은 해안 마을로 갔습니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 평화롭고 단순하고 제약 없음. 매일 아침 그녀는 차 한 잔을 마시고 파도를 바라보며 일기에 몇 줄을 적습니다. 그녀는 도예를 배우고 꽃을 키우고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노인 요가 수업에 참석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독립 속에서 어린 시절 이후로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미소를 찾았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자유란 혼자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실하게 사는 용기입니다. 이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기대에 대해 자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매일 작은 기쁨을 선택할 권리입니다. 박 여사는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녀는 단지 남은 인생을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어 할 뿐입니다. 2. 건강한 관계,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유대감 별표. 한국의 많은 노인들은 60대에 접어들면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서둘러 출근할 필요가 없고 업무 전화도 없고 집에서 아이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없습니다. 대신 길고 조용한 오후가 있고 식탁에 빈 의자가 있으면 집안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집니다.
외로움은 큰 소리로 찾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조금씩 스며든다. 아무도 전화해서 안부를 묻지 않고 옆에 앉아 식사를 하거나 일상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는 때 말이다. 박미숙 씨도 은퇴 후 서울에서 혼자 살면서 그런 감정을 겪었다. 그녀는 한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나는 노년에 피할 수 없는 일부인 외로움을 견뎌내는 법을 배워야 할지도 몰라. 하지만 작은 사건이 그녀의 관점을 바꾸게 했습니다. 그날 그녀는 공원을 걷던 중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그녀를 일으켜 세우기까지 거의 30분이 걸렸습니다. 굴욕감, 약함, 그리고 자신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느낌이 그녀의 마음에 스며든 것은 추락 때문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주도적으로 마음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노인들을 위한 그림 동아리에 가입했고 이웃에게 인사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으며 가끔은 학교 시절의 옛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그 사실에 놀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관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비슷합니다. 그저 누군가가 먼저 시작하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반드시 혈연 관계이거나 법적 구속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아침 인사, 차 한 잔,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에게는 그것은 그들의 영혼이 외로움의 심연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끈입니다. 박미숙은 날이 갈수록 자신의 삶이 따뜻해지는 걸 느낀다. 시끄러운 친구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보이고 들리고 존재한다고 느낄 만큼 온화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자식과 손주를 괴롭히지 말고 늙으면 조용히 살아라는 생각을 하는 노인들이 많은 한국에서 박 여사의 마음을 여는 여정은 감동적인 사례입니다. 즉, 노년은 폐쇄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욱 깊이, 더욱 평화롭고 솔직하고 온화한 방식으로 소통할 때입니다. 별표. 건강한 관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피곤할 때 기댈 수 있는 곳, 공허함을 느낄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긍정적인 말입니다. 당신은 나이에 상관없이 여전히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느낀다면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짓는 것이 새로운 우정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또한 당신을 삶의 기쁨으로 되돌려주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취미와 열정 관전한 은퇴 생활을 위한 열쇠. 70세가 되면 많은 고령 한국인들은 은퇴 생활이 병원 방문, 아침 TV 시청, 간단한 식사만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돌보는 데는 익숙하지만 자신을 돌보는 방법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박미숙 씨는 바쁜 가정 생활을 떠난 뒤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묻어두었던 취미와 열정을 찾기로 한 것입니다. 박 여사는 어렸을 때 재봉을 좋아했지만 수년간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을 돌보고 서울에서 사무직에 근무하면서 그녀의 손은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그녀는 68세가 되어 교회의 작은 집에서 혼자 살게 되자 오래된 재봉틀을 꺼내 천을 만지고 다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아이들을 위해 가방과 전통 한복을 재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지만 나중에 그녀가 만든 제품이 인기를 끌었고 어떤 사람이 그녀에게 지역 시장에 작은 노점을 열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할 수 있고 여전히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낄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열정과 재능을 지닌 충만한 삶을 사는 여성 말입니다. 박 여사는 재봉 외에도 어린 시절부터 매료되었던 한국의 전통악기인 가야금을 연주하는 법을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일 저녁 식물에 물을 주고 자신을 위해 간단한 식사를 요리한 후 그녀는 창가에 앉아 자신을 위해 몇 음표를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는 외로움이 없습니다. 오직 평화와 과거와의 연결, 그리고 단순한 행복만이 있습니다. 박 여사는 매일 아침 기대할 일이 있다면 화분을 가꾸든 자수를 마무리하든 그날은 결코 낭비된 날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취미와 열정은 대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림 그리기, 새로운 요리 요리하기, 채소 재배하기, 일기를 쓰기, 익숙한 길을 따라 산책하기 등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노년층 한국인들의 마음을 꺼지지 않게 하는 불씨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한다면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담아 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은퇴 연령은 끝이 아닙니다. 이는 새로운 장으로 여러분은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가서 그간 놓쳤던 열정으로 매일을 최대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미숙 여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제 음악으로, 제 마음으로 삶을 느끼기 위해 삽니다. 당신이 놓친 열정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다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증명하려는 게 아니라 아름답고 기억에 남는 방식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얻고 싶은 거예요. 박미숙의 깊은 교훈 현대 한국인을 위한 노년의 재정의. 박미숙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행복을 찾는 여정일 뿐만 아니라 항상 사회적 의무와 기대의 틀 속에서 살아가는 노년의 한국인들에게, 특히 황혼기에 접어든 모든 이들에게 진실되고 가깝고 매우 귀중한 교훈입니다. 부모님, 남편, 자녀부터 사회의 가혹한 시선까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거의 70년을 살아온 박 여사는 기대를 버리고 개인적 자유를 찾고 독립적이고 가치 있는 개인으로서 자신을 돌보기 시작하는 쉽지 않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교훈은 성공의 공식이 아니라 부드럽지만 강력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별표 노년은 끝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으로 사는 시작입니다. 별표 68세의 나이에 그녀는 더 이상 자녀와 손주가 전화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도움을 기다리지 않으며 젊음을 후회하며 앉아있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그녀는 용감하게 나는 정말로 어떻게 살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던졌고 매일 그녀가 취하는 모든 행동으로 이 질문에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잡한 서울을 떠나 평화로운 시골로 이사하고 작은 집에서 살고 채소를 재배하고 바느질하고 전통 악기를 배우고 같은 나이 또래 친구들과 모임에 참석하는 것까지 박 여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별표 노인들은 단지 보여주기 위해 살 필요가 없으며 충만하고 행복하며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저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별표. 그녀가 우리 모두에게, 특히 노인 한국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복은 다른 사람이 가져다 주기를 기다리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당신이 자신에게 정직할 용기가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는 놓아주는 시간이 아니라 더 완전하고 더 가볍고 더 의미 있는 방식으로 별표 인생을 다시 붙잡는 별표 시간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세요. 외로움을 느끼고 피곤하며 쳇바퀴 돌듯 살아가고 있거나 그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아마도 안전지대에서 나올 때가 되었을 것입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산책, 미술 수업, 오랜 친구와의 차 한 잔, 아니면 몇 년간 방치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노년은 끝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부분을 다시 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별표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 박 여사처럼 살아라. 별표 당신은 나이가 어떻든 어떤 상황이든 행복하고 자유롭고 자랑스럽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는가?
어쩌면 그 용감한 선택이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젊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지도 모른다.